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학원을 다녀왔는데 제가 드디어 저희 그 지도원 첫 작품인 게더 슬리브 스웨터의 뜨개를 다 이 목 부분을 안 했네요. 목 부분 이거를 안 했네요. 지금 저희 남편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지금 초저녁이에요. 저녁 8시인데 술을 자시고 오셔서 주무시네요. 일찌감치. 참 소음이 심해서 나한테는 영상 왜 안 찍냐고 막 뭐라고 하더니만 여기 옆에 와서 주무셔서 오늘은 안 찍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요거 완성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저희 뜨개 이제 어깨 입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 목 부분 주워서 이 코 부분에 고무단 이 목 부분이죠. 넥 부분을 뜨기 위해서 계산을 따로 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심지어 이 넥 부분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스와치를 따로 냈습니다. 메리아스로. 그 고무단은 메리아스를 고무단으로 하지 않고 이 워낙 탄성이 있어서 그 게이지를 제대로 잴 수 없기 때문에 메리아스로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리아스로 떠서 게이지를 낸 다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는 코수를 계산을 해서 몇 코씩 주울 건지, 우리 이제 이런 거 코 주울 때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줍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단마다 코마다 어떻게 주울 것인지 분할해가지고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옆선 있고 팔 이어서 붙이면 다 되는데 아직 뭐 팔 있는 거는 안 배웠어요. 하늘점 같은 거를 찾아서 붙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코바늘 숙제를 하다가 말았고요. 요거는 좀 다시 빼서 이따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와치는 제가 3번째 뜨고 있고요. 코바늘은 작년에 수업을 듣고 지금 이제 다시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스와치 계속 매번 빠꾸먹고 있어요. 지금 3번째.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거 잘 해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이거 실 한번 다시 풀렀다가 스팀 주고 다시 감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제 오늘은 그만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할머니 니트 도안을 그렸어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뭐 돌먼인 줄 알았는데 그리다 보니까 돌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 일자로 내려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게이지에 따라서 게이지가 1cm에 2.78코 나왔고요. 한 단이 1cm에 3.46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게이지에 맞춰가지고 일단 어깨 경사랑 여기 이제 계산을 했고 시작코 잡았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4분의 1로 축소해서 도안을 그렸기 때문에 다시 실물로 그림을 그려야지 이제 목, 넥 라운드랑 뭐 이런 게 경사가 나올 것 같아요. 라운드 계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그 레글런 스웨터 요건 뒷판인데 뒷판은 다 끝났거든요. 꽈배기가 은근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좀 심란할 때 저는 이걸 뜹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조금 심란한 일이 있어서 요거를 이만치 떴어요. 얘는 지금 아몰 전까지 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몰이 88단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 단수 계산을 좀 해서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경사 들어가야 됩니다. 앞 경사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게더 스웨터 어깨 입기를 했어요. 근데 어깨 입기를 하는데 자꾸 이 두 코를 빼먹는 거예요. 두 코 중에 한 개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판 이쪽이구나. 이쪽을 지금 한 3번 풀렀다 다시 뜬 것 같아. 이만큼 풀렀다.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데 이만큼 풀렀다가 다시 뜨고 다시 뜨고. 참 사람이 이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 3코 모아뜨기를 2코 모아서 뜨고 막 이래가지고 또 틀려서 다시 하고 막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일단 어깨 입기 하고 이 옆선 이어야 되는데 이 옆선은 오늘은 못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 옆선 있고 그 소매의 합일점 찾아서 연결하는 거는 이제 학원에서 할 거고, 아무튼 옆선은 연결을 해가려고 합니다. 옆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소매도 연결하고 해야지 소매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참 이 목 부분 고무단도 떠야 됩니다. 목 부분에 고무단은 몇 코 주울지 이미 계산은 다 해놨어요. 뒷코는 그냥 뒷판은 그냥 주우면 되고 앞판은 반 쪼개서 이만큼 반 쪼갰고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거 어차피 저희 이제 절반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반에서 이만큼 또 쪼개가지고 여기 단 주어야 될 부분, 단 주어야 할 부분과 코 주어야 할 부분을 나눴어요. 나눠서 각각 얼마씩 주어야 하는지를 계산은 얘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를 줍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코 주어서 목 부분 고무단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 학원 숙제가 스와치 뜨는 숙제들이 조금 있어요. 코바늘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거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다리미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배송이 안 와서 오늘 막 전화를 했는데 매니저님 전화 안 받고,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본사에서 전화 통화해서 이제 뭐 언제 배송이 오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매니저님 전화 와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본사랑 통화해서 이러이러 했다 하더니 본인이 다시 확인해 보겠다면서 문자가 왔는데 본인이 본사랑 다시 통화를 해보니 그게 아니다. 또 뭐 이렇게 돼서 아무튼 뭐 오늘도 못 받았습니다, 물건을.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미에 대한 텐션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감흥이 이제 없어졌어요. 다리미를 받아도 별로 즐거울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물건을 사고 싶어서 막 흥분된 상태에서 구입을 해서 그거를 딱 받았을 때 기쁨, 그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다리미가 그냥 그래요. 그나저나 이 빨간색은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이걸로도 이제 지금 이거 스와치를 뜨는 거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스와치를 뜨는데 이게 울실이거든요. 그래서 울실이라서 근데 이제 코바늘이고 막 이러니까 좀 짧게 뜨려고요. 코바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비치니까 다 이렇게 벌어지면 비치잖아요. 이게 앞인가요? 이렇게 비치니까 짧게 뜰 생각입니다. 어제 학원 끝나고 수업 끝나고 이제 학원 동기랑 그 자라 매장에 가봤는데 자라랑 H&M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라 매장 지난번에 제가 막 히크린 죽죽한 게 그냥 내추럴한 게 볼 게 없다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그 일주일 사이에 물건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갔더니 핑크, 블루 뭐 이런 컬러가 대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옷들 좀 봤는데 니트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언제부터 여기 니트가 유행이었는지 그래서 확실히 니트가 대세긴 대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들의 이제 옷은 요런 뭐 코바늘 핸드메이드 옷은 따로 있고요. 핸드메이드는 거의 뭐 8만 원에서 9만 원, 10만 원 그 정도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계로 짠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기계로 짜고 이 안쪽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박음질을 막 했더라고요. 기계로.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로 짠 거는 어떤 짜임의 기법이 아니고 그냥 실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뒤에서 확 박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실제로 거기 매장에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 보는 거 그런 것들도 막 살펴봤는데 그 좀 청키한 느낌의 그런 니트 소재들을 진짜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 저거 뜨면 될 텐데 뜨면 될 텐데 그런 얘기만 하다가 왔어요. 네, 이런 모습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을로 준비해야죠. 여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도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7월, 8월 2달 이제 빨리 가을 옷, 가을에 입을 가디건이나 아니면 뭐 니트 같은 거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겨울 옷을 짜셔도 좋고. 여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름 옷은 이제 끝났죠. 여름 옷은 벌써 한 3월부터 그때 다 떴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에어컨 틀어놓고 올실로 이제 따뜻하게 겨울옷 떠야죠. 이제 오늘 저희 단톡방 보니까 아랫지방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좀 가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 한강공원을 갔더니 한강공원에 그 토종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밭고랑을 이렇게 해놓고 물을 하나 가득 받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물조리개가 옆에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 한 번씩 주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가뭄이 정말 심하긴 심하구나 이런 것까지 해놓는 거 보면.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한강공원도 씨앗 뿌려서 이미 꽃들이 한참 만발하게 폈어야 되는데 그냥 애들이 다 그냥 가을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가을색으로 다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 저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힘이 없어요. 오늘 뜨개는 그만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오늘 제가 뜨개도 뜨개지만 그 도안 그림 그리고 계산하고 막 이러느라고 힘을 더 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뭘 못했는데 근데 일단 뭐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할 수 있어서 한번 할머니 니트는 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막 집에 그 침대에 있는 베개 커버도 다 빨고 카페트를 바꿨어요. 겨울 카페트를 여름용 카페트로도 바꿨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힘이 없네요. 아, 여러분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막 이렇게 영상만 찍었는데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실을 쓰기 전에 실 조금 그 끝에 가닥을 잘라서 저렇게 택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와치를 짜고 포트폴리오 판에다가 붙이고 그 뒷면에다가는 저 실 택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스와치를 냅니다. 다리미가 와서 지금 현관에서 뜯고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그 제가 영상을 좀 계속 찍으면서 뜨개를 좀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한 게 이런 거 스와치 색깔, 네, 저희 이제 학원에서 지정해준
저희 학원에서는 보그과정 수업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그과정 책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책을 보시면 스와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와치가 몇 코에 몇 단 떠야 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스와치마다 어떤 실로 떠야 되는지를 한 팩으로 이제 실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팩을 사면 정해진 실로 이렇게 스와치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뜨고 이거 스와치 뜨고 뭐 이러느라고 바빴어요. 네, 바쁜 게 아니라 뭐 얘기를 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뭐 영상도 안 보고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숙제를 요거 2개를 했고 요거는 코바늘 요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바늘 스와치 뜯는 거 숙제가 1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그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꽈배기가 막 보통 꼬는 게 아니에요. 막 보니까 그 꽈배기가 여러분 잘 보이려면 그 주변을 안떼기로 눌러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꽈배기도 한번 꼴 때 그 꼬인 그 뒤로 가는 게 안떼기로 떠야지 겉으로 더 잘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막 한번 꼬는데 뒤로 가는 건 안떼기로 꼬고 뭐 뜨고 뭐 아무튼 복잡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도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꽈배기는 저는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외워져가지고 그거는 패턴이 3개인가 그런 거 4개였나? 4개였던 것 같네요. 참. 그래서 안 외워져서 도안을 보면서 뜨느라고 집중도 해야 되고 줄 쳐가면서 하느라고 도저히 영상을 찍으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패턴을 어느 정도 뜨다가 말고 지금은 이제 코바늘 숙제가 있어서 코바늘 한길 긴뜨기 뜨면서 영상도 찍고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라 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길 긴뜨기로만 뜨고 하고 뭐 여러분들께 딱히 보여드릴 게 없네요. 요즘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뭐 딴 거 뜬 거 하나도 없이 지난주는 또 제가 뭔가 되게 바빴습니다. 지난주는 한 3일 내내 연장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수업. 뜨개 수업 말고 제가 이제 하는 수업이 3일 연속으로 계속 있어서 그 수업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러느라고 진짜 바빴어요. 마지막 수업은 가봤더니 문체부 주간이었더라고요. 어쩐지 강사료를 많이 준다 했어. 그래서 막 플랜카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막 그런 것도 막 붙여놓고 막 제 이름 넣어가지고 아니 이게 이런 수업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 사진을 찍어올 거를 근데 막 가서 수업 준비하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사진 찍고 뭐 이럴 겨를이 없어요. 막 그냥 끝나서 막 정리해서 오기 바빠가지고 그날도 끝나고 나서 바로 코바늘 수업을 제가 배우러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저도 학원 늦을까봐.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뜨개를 거의 잘 못했고 숙제만 겨우 해가는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뜨개 숙제가 점점 많아지네요. 제가 지금 대바늘 지도원 수업 듣고 있고 코바늘은 강사과 수업 듣고 있고 이런데 숙제가 갈수록 많아져서 이거 숙제하는 것만으로도 좀 벅찹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내일은 또 제가 수업이 있어서 내일은 또 뜨개를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코바늘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그 도안 그리는 거는 내일 밤에 정말 전날 밤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될 수 있으면 그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원 갔다 온 그날 시간 쪼개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다 하기에는 조금 벅찰 정도의 양의 숙제가 좀 많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다리미가 왔어요. 드디어.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자꾸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러는데 제가 자꾸 보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제 보고 과정을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제가 보고를 해보니까는요, 이게 끝까지 할 거면 시작을 하는데 나 끝까지 안 깔고다 하면 한 강사과? 강사과도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강사과 수업 끝나고는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도원 들어가니까 이제사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좀 이렇게 알겠거든요. 그래서 보고 과정을 끝까지 할 생각이 있으시면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지니까 생각보다 돈이 또 많이 듭니다. 이건 또 학원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원은 그 수강료만 딱 받고 실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 학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콘사도 막 써도 되고 뭐 아무튼 남는 실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스와치 떠도 되고 뭐 이런 학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학원은 오면은 이제 다 구입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실, 똑같은 색깔의 실로 작품을 뜨게 돼요. 근데 뭐 옷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선택의 여지는 좀 있어요. 실 색깔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모두 같은 실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글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생각 외로. 그리고 뭐 실값뿐만이 아니고 뭐 바늘은 우리가 뭐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값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도안 그려야 되니까 그 그리는 종이 도안 그리는 노트 모는 종이로 된 노트도 있어야 되고 뭐 트레이싱지 모는 종이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 필요한 제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펜도 이제 제도 샤프뿐만이 아니라 색깔 있는 펜도 필요하고 콤파스도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이 이제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미도 그래요. 다리미도 뭐 솔직히 뭐 집에 비싼 다리미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보고 과정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뜨개에 빠져들어. 그래서 뭔가 끝까지나 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무한정 들면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점점 들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다리미도 사게 됐는데 왜냐면 다리미를 집에 있는 지금 제가 원래 집에 있었던 다리미는 보니까 테팔 거더라고요. 테팔도 스팀이 만만치 않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입는 옷들은 그 다리미로 다려도 제가 테팔 다리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 하는 그냥 이 핸드 스팀 다리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다리미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팔 다리미는 와이셔츠 같은 거 다릴 때 눕혀놓고 꾹꾹 눌러서 다려야 되는 거는 그걸로 다리고 그냥 가볍게 제가 그냥 막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은 그냥 서서 스팀 다리미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쓰는 그 스팀 다리미하고 집에서 제가 이제 그 스팀 다리미로 이런 것들을 스와치나 옷을 다리면 결과치가 다른 게 눈으로 훤히 딱 보이니까 그래서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입을 한 거죠.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구입했다고 하면
아, 나도 사야지 또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필수는 아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는 거니까 또 저 샀다고 따라서 사시면 괜히 비싼 다리미 그러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쓴 그 다리미를 산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쓴 다리미를. 브랜드는 로라 스타라는 브랜드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로라스타예요. 로라스타. 스위스 거고요. 저는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쓴 거 똑같은 거 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버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제품을 사기는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어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배송하시는 분이 저 택배로 그냥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택배가 아니고 배송해 주시는 분이 이제 직접 오신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이제 집에 온다는 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기다리게 되고 막 기다리는데 안 오시고 막 이러니까는 네, 좀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비 오는 오늘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치하고 해서 지금 이 스와치를 다린 거예요. 네, 비싼 다리미 사서 요 스와치야 요거 하나 다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집에 나 스팀 다리미가 있고 웬만한 거는 그냥 잘 다려진다 하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비교치가 없으면 무방하다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비교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집에서 다려갔는데 막 선생님이 왜 안 다렸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거기서 아이씨 다리미 하나 사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였죠 저는. 근데 옆에서 이제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냥 내가 뜬 옷 집에서 다려서 뭐 입겠다 하시면은 저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취미로 하실 거면 다리미가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취미로 시작했다가 좀 깊게 빠져든 케이스죠. 처음에는 취미로 그냥 뜨개를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배워보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막 더 막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또 말년에 뭔가 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땐 소비는 줄어도 뭔가 배우려는 사람은 또 많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서 사람 앞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년을 위해서 이게 또 뜨개가 뭐 정년이 있는 일도 아니고 머리가 하얗게 그냥 할머니가 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눈만 보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다른 일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요즘에 이제 세상이 변해서 한 가지 직업으로는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준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재밌어 하는 이 취미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적당히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제가 이 뜨개를 이제 여기 보고과정을 들어와 보니까 이 보고과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마음도 생겨요. 뭔가 우리나라가 뜨개가 좀 뭐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 할머니도 뜨개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뜨개 지금 제가 하는 보고 과정도 사범도 많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의외로
그 세월에 비해서는 이 끝까지 자격증을 따신 분이 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그를 할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 보그고 뭐고 나는 그런 건 관심 없고 예쁜 옷만 뜨면 돼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뭐 내가 뜨개만 좀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예쁜 옷 뜨는 게 너무 좋은데 뭐 이러시는 분은 진짜 보고 과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문 도안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예쁜 옷들 다 뜰 수 있고 그런 것들 즐겨서 입을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함뜨도 많으니까 함뜨 들어가셔서 잘 못하겠는 것들은 서로서로 질문하면서 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영문 도안을 한 몇 번 뜨시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기호 때문에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약오 같기도 하고 그 번역기 돌리면은 나오지도 않고 막 웬 뭐 갈비뼈 막 이런 거 나오고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그 영문 도안을 설명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빌려보시던지 아니 저기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던지 아니면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던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약어들을 이제 좀 읽고 이해하시고 아니면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면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한 번만 좀 아시면 웬만한 영문 도안은 좀 다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드는 방법을 알면 옷이 어떤 식으로 옷이라는 게 형태가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디자인만 조금씩 다를 뿐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만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쉽게 그 도안 파는 패턴을 이제 판매하는 디자이너들이 그렇게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작가가 100%는 아니다. 작가가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과정 수업을 들으면 좋은 점이, 장점이 뭐냐면 어떤 디자이너의 그 도안을 읽고 내 걸로 다시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색이 들어간 가디건을 내가 뜬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요즘은 디자이너들이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체격이 좀 달라요. 그들의 도안을 보면 왠지 이 목둘레도 좀 좁기도 하고 팔뚝도 좁고 그 사람들은 좀 얼굴도 작고 팔다리가 가늘고 길고 대신에 몸통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몸통은 또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몸통이 또 작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체형, 그러니까 나의 체형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팔둘레를 좀 넓게 한다든지 목둘레나 그 다음에 이 기장을 좀 더 길게 한다든지 그리고 옆선에 뭐 무늬를 맞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어깨 경사가 없는 거는 내가 어깨 경사를 좀 만들어서 좀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게 장점. 근데 뭐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잘 맞던데? 뭐 이러면 상관없어요. 아니 뭐 굳이 뭐 그거 내 사이즈로 안 바꿔도 나는 뭐 그냥 뜨면 다 맞던데 뭐 이러면은 뭐 상관없죠.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저는 이제 허리가 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살집이 있다 보니까 몸도 좀 그래서 그리고 좀 팔뚝도 두껍거든요. 지금도 원피스 그냥 이런 거 고무줄로 된 거 이런 거 입었는데 저는 이 팔뚝이 두꺼워요. 여기가 지금 여기도 보면 살이 이렇게 있죠. 저희 집안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친할머니도 보면 팔뚝이 좀 두꺼우신데 아무튼 그런 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마리왈린
가디건도 떴는데 팔뚝이 안 맞잖아. 다들 그때도 막 미디움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 크다고 다 미디움 한 사이즈 다 작게 뜨셨는데, 그래서 몸통은 한 사이즈 작게 뜨는 게 맞는데 근데 팔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팔은 다시 풀러서 제 팔뚝 사이즈로 맞춰서 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저희 이제 보고 과정을 배우면 그 몸 치수 재는 거를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수업에 갔더니 그 이게 의복 우리 이렇게 옷 만드는 거랑 치수 재는 게 조금 다르대요. 니트는. 왜냐면 니트는 우리가 완성을 하고 나서도 늘어나는 게 있죠. 나는 그 사이즈대로 뜨긴 했지만 이 니트가 이 자체가 실의 무게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좀, 그리고 이게 성질이 좀 늘어나니까 옷을 입으면 이게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 사이즈 재는 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의류는 배운 적이 없어서, 의상은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 보고과정 입문 말고 강사과 수업, 도안을 그리는 그 수업에서는 첫 시간에 그 자기 몸 사이즈 재는 거를 상당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어떻게 재는지도 배워요. 목둘레, 뭐 등 길이, 뭐 그런 것들을 뭐 가슴 둘레,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는지 그거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뜨개를 할 때 뭐 그냥 보고를 배우든 안 배우든 간에 내가 내 사이즈는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가슴 둘레랄지, 가슴 둘레나 허리 둘레, 뭐 최소한 가슴 둘레, 보통은 허리보다는 가슴이 좀 크니까 저는 뭐 허리나 가슴이나 거의 뭐 다 통이긴 한데 가슴 둘레, 가슴 둘레도 제일 높은 부분 위로 지나가게 해서 가슴 둘레나, 팔 길이 정도는, 팔 길이가 워낙 이제 다양하게 다르니까 팔 길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좀 내가 어떤 사이즈를 떠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좀 편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게 스와치더라고요. 스와치.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보고 수업 듣기 전에는 뭔가 그냥 뭐 영문 도안 보면서 뜰 때는 그냥 뭐 거기서 권장하는 실이 있고 원작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작실이 있으면 원작실을 뜰 때는 뭐 거의 스와치를 아예 내지를 않죠. 원작실이니까 뭐 똑같겠거니 하고 이제 뭐 아예 스와치 내지도 않고 그냥 떴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 제 영상 초반에 보시면 망뜨가 참 많은데요. 그게 왜 망했냐면 전부 다 제가 제 사이즈보다 작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뜬 뭐 뿌디니트의 그런 베스트 쪼개기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조카줬어요. 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 이거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바늘. 모르겠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코바늘은 일단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다시 떠야죠.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스와치를 거의 잘 뜨지 않고 막 그랬는데, 이 보고과정 수업을 듣다 보니까 스와치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와치를 제대로 잘 내야지. 우리 보통 뭐 스와치 10cm, 10cm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15cm씩 떠요. 이거 15cm예요. 15cm. 그리고 이 코수랑 단수를 셀 때도 꼭 10cm 안에 몇 코 몇 단 이럴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내가 자를 대고 10cm를 딱 이렇게 했지만 10cm 끝에 뭐 반 코만 걸릴 수도 있고 뭐 3분의 1 코만 걸릴 수도 있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와치를 잴 때는 무늬로, 이것도 지금 무늬가 두 줄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무늬로 잘라가지고 잽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보다는 이 코수나 무늬로, 무늬를 기준으로 해서 센티미터를 재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1cm에 몇 코인지를 계산해서
소수점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안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와치가 진짜 중요하고 내가 스와치를 처음에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코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 코스가. 그러니까 스와치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와치를 잘 못하면 무조건 이제 스와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손의 장력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쫀쫀하게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헐렁헐렁하게 뜨는 사람이 있고 막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실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4.5mm로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mm로 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와치를 또 4.5mm 한 장, 4mm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떠봐요. 그래서 스와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와치 이제 만져보면서 이게 이런 느낌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옷으로 떴을 때 너무 뻣뻣하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축축 늘어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스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옷을 떠서 다시 풀러서 하느니 차라리 스와치를 풀르는 게 100번 낫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코바늘 스와치 이거는 3장째 떴어요. 이 코바늘은 또 잘 몰라서 이 대바늘 하다가 이 코바늘도 또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3번째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보니 스와치가 정말 중요하더라. 게이지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안을 그리는 거라서 도안 뭐 그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사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서 몇 코 몇 단을 줄여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배웠죠. 배우고 이제 할 때마다 다시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계산은 지난번에 나는 다 안다 생각해 놓고서는 그 할머니 거 도안 그리면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지 또 한참을 또 헤매고 막 동기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옷을 뜨려면 어쨌든 실물 도안을 또 그려야 되는 실물 도안까지는 도저히 귀찮아서 못 그리겠는 거예요. 지금 숙제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4분의 1 축소한 도안까지만 일단은 그렸습니다. 제가 저의 그 인스타에도 썼지만 저는 뜨개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듣고 이제 뭐 지도원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의 뜨개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뜨다 보니까 뭐 지도원 뭐 아직 옷 한 벌 완성한 것도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어쨌든 모든 디자인에 관련된 거를 한번 다 배우고 나면 굳이 유행하는 도안을 사서 뜰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업을 다 듣고 제가 지도원 다 배우고 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손뜨개 대사전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들 제도한 거 나와 있는 그 책인데 그 책도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펼쳐서 보면 그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는 그런 디자인들의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거에서 조금씩 이제 무늬나 뭐 컬러나 이런 것들이 변형해서 지금 이제 디자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한 번씩 다 떠보면
굳이 그런 도안들을 내가 돈 주고 사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뜨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디자이너들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치면 뭐 옷 만드는 거 하나 옷본 하나 해놓고서 그 옷본으로 계속 옷 만들러 입지 뭐 옷을 왜 사 입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쵸. 디자인이라는 거는 또 새로운 또 창작물이니까 디자인을 뭐 우습게 알아서 제가 하는 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디자인의 그런 기본이 다 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숙제하느라고 학원에서도 실을 진짜 많이 사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또 실을 또 샀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 비행기 타고 오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실 산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학원 실이야 뭐 보여드려도 뭐 별로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 스와치용이라 좀 그냥 그렇고 저도 걸려있는 문어발들이 꽤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문어발을 할 시간이 없네요. 지금 프리닭도 프리닭도 지난번에 그 앞판까지만 뜨고 일단은 또 고이 넣어놨어요. 그게 또 넣어놓고선 또 잊어버리면 또 손 끝이 달라지면 또 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연결해서 빨리빨리 떠버리는 게 좋은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그 도안은 그렸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테스트를 해서 한번 떠볼 생각입니다.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막 보다가 할머니가 어떤 식으로 도안도 없이 뜨개를 하셨는지 알아냈어요. 보니까 할머니는 이제 무늬로 모든 걸 다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어떤 무늬로 뜰 것인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무늬의 개수로 떠서 이제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사이즈는 바늘 크기를 좀 바꿔서 조절하신 게 아닌가. 왜냐면 코 크기가 살짝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게 옷을 그래도 오랫동안 입었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서 코 모양의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로 바늘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떠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신 건지는 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한번 떠볼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뱃사도 다 떴지만 그 팔 부분은 또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뜨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실장에 실은 많은 거죠? 제가 무슨 실을 못 사겠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 그 뜨개 수다방도 보면은 막 실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고 막 어떤 실 샀다고 막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새로운 실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실장 안에 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작년에 니픽스에서 세일할 때 산 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실 3개인가 그런 3팩을 또 그대로 사가지고 뭐 하나 뜨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것도 떠봐야 되는데 제 조카가 있는데 여자예요. 여자 조카, 여자애도 있고 남자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애가 지금 12살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전화하면 이모 우리 대화 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조카 얘기를 조금 하자면 얘가 이제 꽂힌 게 있었어요. 한동안 학교에서 무슨 체력 검사를 하는데 그 운동장을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km를 4분 20초인가 뭐 그 안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반 여자애들 대부분이 그 4분 20초 안에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등급을 받았대요. 4등급을 받으면 다시 측정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네 반에는 1등도 2등급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장 달리는 게 그 아이한테는 정말 최대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운동장을 그렇게 그 시간 안에 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만나면 계속 종일 이모 그래가지고 있지 운동장을 내가 몇 바퀴를 돌았는데 말이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거의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운동장을 어떻게 돌아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한동안 그랬는데 지난번에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반에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막 몰려가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냐,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깅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리면 된다. 끝날 때까지 계속 달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달렸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러면은 운동장을 도는데 너는 그 전에는 계속 달린 게 아니었어? 아니지 이모, 처음에는 열심히 막 달렸다가 나중에 힘드니까 걷기도 하고 막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끝까지 그냥 계속 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계속 뛰었어. 계속 뛰었더니 3등급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통과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참 그게 어려워. 그래서 조카한테 그게 얘기해주죠. 그래 그게 바로 지구력이라는 거야. 그 달리기를 하면서 뭐든 끝까지 꾸준하게 해내는 걸 그런 거 배워야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너 뭐 되고 싶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드라마 얘기가 나왔어요. 25, 뭐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본 모양이에요.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보는 거를 귀로만 들어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뭐 결말이나 뭐 이런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결말이 그냥 애매하게 끝났나 봐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그 조카는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자기는 결말을 그렇게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애매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원래 인생이 그렇게 애매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 이모 인생 그렇게 애매하지. 근데 드라마니까 해피엔딩으로 좀 해주면 그 애매한 인생이 좀 덜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는데 끝으로 갈수록 결말이 너무 좀 그랬어. 그래 바로 그 작가도 지구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너가 운동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렸던 것처럼 그 작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렸으면 처음과 끝이 좀 비슷하게 결말이 재밌게 잘 났었을 텐데 그 작가도 처음부터 너무 뛰고 그래서 뒤에 가서는 힘들어서 걸었나 보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의 이 뜨개도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열심히 막 뛰다가 뒤에 가서는 힘들어서 걷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천천히 그냥 뛰면서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꾸준함인데 참 꾸준하게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했지만 템포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만 해도 막 뜨개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뜨개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TV를 볼 때나 뭐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뭐 어디 걸어갈 때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이 손을 가만히 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손목이 아파가지고 항상 파스 붙이고 있고 여기 손가락에 여기 연골이 막 튀어나와서 여기 막 통증 생기고 막 그 정도로 그 나중에 막 어깨도 아프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로는 뜨개를 하지 않거든요. 차에서도 뜨개 하지 않고 TV 볼 때는 TV만 보고 그냥 전화 통화할 때도 전화 통화만 하고 그렇습니다. 뜨개는 뜨개 할 때만 뜨개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 할 새가 없는 거예요. 뜨개 하느라고. 막 눈 뜨자마자 뜨개 하고 눈 감기 전까지 뜨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오전에 제 할 일 하고 집안일 할 거 있으면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그러다가 할 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 뜨개를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때보다 뜨개를 더 많이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원 숙제만 겨우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막 실 사고 싶어가지고 막 맨날 그 사이트 올레어 하우스도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뭐 있나 없나 찾아보고 인스타그램에서 막 요즘엔 다 사람들이 뭘 뜨나 막 찾아보고 그 뿌띠 언니 사이트도 맨날 들어가서 이 언니 또 요즘에 뭐 하나 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거 볼 여력도 없거니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뜨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흐트러지지 않게 같은 페이스로 흥미 잃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쭉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뭐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여지껏 살아와 보니 무언가를 잘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꾸준히 오래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잘하는 거고 사실은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참 요즘에 생각나는 게 이제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저도 이제 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수업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유독 이뻐했던 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를 참 이뻐하셨어요. 저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저희 그 선배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고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근데 그 저기 교수님이 유독 그 친구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막 자료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막 박사까지 공부하라고. 그 자료면 박사까지 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방대한 자료. 근데 저는 저 혼자만 아무튼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교수님 방에 찾아갔다가 막 내쫓긴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수님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막 그 고민하면서 막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친구는 중간에 시집을 갔어요. 공부하는 도중에 시집을 갔어. 그 시집 가서 그냥 그래서 중간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시집을 안 갔죠. 시집을 늦게 갔죠. 시집을 늦게 갔어요. 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갔어요. 나이 먹어서 시집을 갔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잘은 못했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그냥 여지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때 공부한 걸로 지금까지 벌어먹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지금 보고 시작하신 분들도 나 너무 못해서 어떡하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누구인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했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되지 않는데 내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잡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일이 정말 뚝 끊겼거든요. 수업이 저는 이제 다 대면 수업이었으니까 그 수업들이 다 뚝 끊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놀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수업을 조금씩 하게 돼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네 오랜만에 막 농장도 가고 막 이러니까 거기 계신 사장님들도 일 다시 해야지 좀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놀기 시작하니까 계속 놀고 싶어요. 일하기가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막상 일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런 사우나 갔다가 나온 것처럼 기분이 개운한 게 그냥 더 잘 해보고 싶고 좋은데 근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또 막 하기가 싫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다 보셨나요? 끝까지? 이제 저의 좀 봤던 드라마 2편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TV 볼 일이 없네요. TV 드라마를 이제 볼 일이 없어요. 요즘에 TV를 안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들의 블루스 마지막 편 보시고 많이 우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거 스와치 숙제하면서 보느라고 울질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남자 배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남자 배우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겠더라고요. 하면은 그래서 감정이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울었어요. 오히려 그때 한지민 언니 나오고 막 그럴 때는 막 혼자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막 봤는데 마지막 장면은 근데 참 연기들을 진짜 잘 하신다. 대사도 별로 없는데 그 표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 배우들이 대사가 없는데 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참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가 조금 그랬던 게 거기 나오는 각 회마다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인생을 보자면 그렇게 굽이굽이 답답하고 애매하고 막 왜 그러는지 그게 좀 싫었거든요. 그 마지막 편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삶도 그래요. 옆에서 보면 그렇게 답답하고 미련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지만 그녀로선 또 그게 최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녀가 그 당시에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전에 제 조카가 얘기한 그 드라마도 그렇지만 애매한 게 인생이다. 그 애매한 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뭔가가 잘 안 되고 꼬이는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뭐 해피엔딩의 그런 좋은 결말은 드라마일 뿐이다. 현실이 아니다. 그 이정은 배우 연기 너무 잘하시죠.
넷플릭스에서 지금 찍고 있다는데 스위트홈 2도 그렇고 DP도 2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이정은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 제목이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남편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요. 제가 봤던 게 타인은 지옥이다. 보셨나요? 좀 그런 드라마 좋아해요. 15cm가 됐을려나 모르겠네. 이제 말이 끊겨서 여러분 저희 썸네일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제가 굳이 뭐 어떤 이벤트가 없더라도 저희 그 소소한 학원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영상은 꾸준히 올려야죠. 그래서 네, 영상 올라갈 겁니다. 그 영상 올리는 것도 그냥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 주지 않고 힘 빼고 천천히 끝까지 달려보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조카가 요즘에 유행하는 포켓몬 카드를 까본다고 이거를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거를 카드깡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카드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까는 건 박스깡이야. 아, 박스로 까는 건 박스깡이래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타임 게이저랑 스페이스 저글러. 네, 그러면 그냥 이거 딱 두 개만. 여기서 해야지.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막 하는 거네. 별다른 건 없어. 에이. 참고로 저희 조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나무 테이블은 저희 남편이 만든 거야. 꽝. 뭐가 꽝이야? 썬더라이트 일반 카드고, 헤이검 일반 카드, 만타인 일반 카드, 얘는 소프트 카드, 썬더볼트가 마지막 장인데 원래 마지막 장에 좋은 게 나오는데 이건 일반 카드. 이건 다 안 좋은 거네? 응. 꽝이네, 꽝. 꽝. 근데 한 봉지에 카드가 많이 들어있네. 한 봉지에 다섯 장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저 카드 꽝인 카드로는 뭘 할 수 있어? 게임을 해? 게임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중복 100장으로 10,000원에 팔아. 그거 10,000원에 팔면 10,000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학생이 사는 거야? 10,000원으로? 아니 그냥 뭐 일반 카드 조금 필요한 사람이 사겠지 뭐. 뭘 보는 거야? 뜨는 거야, 이거? 어이 한 방에 빠졌다. 좋은 거야? 불스터 떴다. 구락파덕, 링공, 히스의 찌리리공, 레지아이스, 브이스털! 사마자르 브이스털! 이게 뭐야?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사마자르 브이스털. 오, 지금. 아, 좋은 거야? 아, 기분 좋아졌어?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야? 아니,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그래도 되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거 좋은 거랍니다. 브이스털. 이 지문 묻으면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아, 지문 묻으면? 그럼 장갑을 끼고까지. 아. 면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선 까지 그랬어. 그리고 안 묻었으니까. 살짝.
덮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탁탁 접어주고 여기다 넣으면 돼. 다시 넣어놔. 다시 넣어놔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파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니 그건 잘 모르겠지. 아무튼 끝.